오늘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철도 사고의 범위,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정해놨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원래 철도사고란 안전법에서 철도사고에 대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철도사고란 철도 운영 시설과 관련돼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갖다 우리 철도사고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시행규칙에서 보면은 얘를 좀 세분화해놨어요. 철도사고는 철도교통사고하고 철도안전사고로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다. 먼저 철도교통사고. 얘는 글자 그대로 교통사고에 철도교통사고, 철도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고다는 얘기예요. 철도 차량 운행과 관련돼요. 차량이 운행하면서 발생된 사고를, 관련된 사고를 철도교통사고다. 그래서 철도교통사고는 운행과 관련, 철도 운행, 어떤 철도가 차량이 운행되면서 그 차량하고 관련돼서 사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이런 사고를 갖다가 철도교통사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자, 철도교통사고는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충돌사고. 철도 차량이 운행하면서 충돌이 됐다는 얘기죠. 충돌이 될 수 있는 건 다른 철도 차량, 또 장애물, 이런 충돌되거나 접촉된 이런 사고를 갖다가 충돌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탈선사고. 탈선은 뭐예요? 이제 차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차륜이 궤도를 이탈했다. 이거는 탈선사고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량이 궤도를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물적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열차 화재 사고. 철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요. 차량이 운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났다는 얘기죠. 불이 났다. 네 번째는 기타 철도 교통사고. 그래서 요거는 충돌사고나 탈선사고나 화재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 이걸 기타 철도교통사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철도안전사고. 철도안전사고는 얘는 철도 차량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철도 시설물의 어떤 관리와 이 관련된 시설물하고 관련된 시설물이 파손되던가 시설물이 화재가 발생되다 이제 이런 유형의 사고를 갖다가 철도 안전사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고를 안전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 화재사고. 철도 화재사고는 철도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 이건 철도 화재사고예요. 화재사고. 철도 시설물 파손사고. 얘는 이제 철도 시설물이, 철도에 있는 시설물들이 파손돼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 세 번째는 기타 철도 안전사고. 얘는 철도 화재나 철도 시설물 파손사고 외에 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그래서 이 안전사고는 화재사고, 시설물 파손사고, 기타 철도 안전사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준사고는 이제 어떤 사고를 갖다 철도 준사고로 구분을 하냐, 정의를 하냐, 이 사항이에요. 그래서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철도 안전에 중대한 영향.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시행규칙에, 철도 안전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사고를 갖다 준사고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그 법에 나온 순서를 제가 좀 변경을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같은 내용끼리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러면은 좀 숙지하기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뭐 1, 4, 5, 2, 이게 이제 원래 순서대로 정해진 건데, 요거를 이제 같은, 부류끼리 좀 비슷한 부류끼리 구분을 해서, 여기다 이제 나열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놨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게 열차 운행 관련돼요. 운행 관련된 어떤 준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행을 받지 않는 거는 열차가 주행했다. 이거는 이제 무허가 운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사고가 날 우려가 충분히 취약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열차, 철도 차량이 역과 역 사이로 굴러갔다. 이거 굴러가면 다른 열차 올 때 다른 열차가 또 뭐 충돌이나 접촉할 이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취약한 어떤 사고다.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 작업 구하는 거예요. 뭐 열차 선로를 갖다가 우리가 보수할 때는 운행을 중지시켜야 돼요. 중지시켜 놓고 열차를 움직이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공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구간으로 열차가 진입했다. 그래서 진입했지만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어도 이런 거는 열차 운행 관련해서 이제 열차 준사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신호에 관련돼서도 신호가 이제 열차 사고하고 직결되는 아주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신호 관련돼서 야, 이거 선로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지가 나야 되는데 진영 신호가 현시됐다. 두 번째는 자, 이 어떤 지장이 있어가지고 정지 신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자가 얘를 무시하고 운행했다. 이제 이런 유형이에요. 이것도 이제 준사고에 무조건 해당이 된다. 신호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선로에는 열차가 운행하는 이 선로다 보니까 선로는 항상 유지보수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유지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선로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이 됐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뭐 이런 거는 이제 준사고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 다음에 이제 차량이 중요해요. 차량 중에 특히 하부에 있는 이 주행장치에서는 어떤 고장이 발생이 되면 바로 탈선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륜은 차 이제 바퀴요. 또 차축. 차륜하고 차륜을 이어는 차축. 그 다음에 이제 차축 비아닝에는 얘가 차륜을 회전할 수 있는 회전 부위인데 이런데 비아닝이 균열이 됐다. 이럴 때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열차 탈선하고 직결될 수 있는 유형들이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차량 관련돼서 철도 준사고로 분류를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품, 화약류 이런 게 누출이 됐다. 누출이 돼서 피해는 없었지만은 이건 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물건이 이제 이거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험품 관련해서도 그것도 이제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철도 준사고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 준사고는 이러한 유형의 어떤 사고들을 갖다가 특별히 이제 철도 준하는 사고다. 사고에 준하는 사고다. 준사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운행장애에 대해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운행장애란. 뭐 법에서 정해놨잖아요. 철도사고, 준사고, 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된 것,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첫째 승인 없는 관제 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예요. 통과. 이게 정차역 통과 사고지. 그래서 정차역을 통과했을 때는 여기 타고 있던 승객들 또 타려는 승객들 이거 못 타고 내리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우리 승객들의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차역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운행지연. 열차가 이제 많이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늦었다. 그래서 늦은 것도 고속열차, 전동열차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고속열차, 전동열차는 20분. 기타 여객열차는 30분 이상 늦었다. 또 화물열차 및 기타 열차는 이제 1시간 60분 이상 지연이 됐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운행지연으로 해서 운행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다. 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차역 통과 시간은 고속전동 20분, 일반 열차 30분, 일반 여객, 화물 기타 열차 60분. 그래서 이 지연 10분 기준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차량을 정비한다는, 철도 차량을 정비한다는 얘기는 뭐 차량을 여기에서 점검하고 검사하고 수리하고 필요한 부품을 교환하고 이런 걸 우리가 철도 차량 정비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 이렇게 돼 있는데, 철도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이 종사자들도 지금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로 인정을 하면 철도 차량 경비 경력자로다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인정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 차량 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학력을 갖추고 장관의 경력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도 보면은 용어의 정의를 일부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거장이란 또 선로전환기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맨 먼저 이제 정거장이란 정거장. 정거장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잖아요. 우리 정거장에 가서 열차 타고 내리고 뭐 또 화물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정거장에 가서 또 뭘로 이제 붙이고 뭐 이런 걸 이제 정거장에서 하는데, 용어를 보면 여객의 승하차, 여객에 타고 내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물의 적화, 화물을 싣고 내린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열차의 조성은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각 차량을 갖다가 목적지별로 같이 연결한다든가 뭐 분리한다든가 이게 열차 조성이에요. 열차 조성 또는 교차 통행. 교차 통행은 서로 이게 비켜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로가 단선인 경우에만 이제 교차 통행을 이런 형태로 운행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피. 완행 열차를 특급 열차 가다 보면 어느 일정 시간 되면은 특급 열차 시각이 어떤 정거장에서 완행 열차가 먼저 간다. 이게 이제 대피예요. 그래서 여기 등에 사용되는 장소를 정거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거장이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객의 승하차, 화물의 적화, 열차의 조성, 또 열차의 교차 통행 및 대피 장소로 사용되는 이런 장소를 갖다가 정거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로 전환기. 선로 전환기는 철도 차량 운행 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갖다가 우리가 선로 전환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열차는 가다가 선로를 갖다 변경하려면 반드시 선로 전환기 선로 전환기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도 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갖다가 선로 전환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철도 안전법이 다른 법률과의 이제 관계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래서 철도 안전에 대해서는 철도 안전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법률에 이미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 안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은 국가 등의 책무가 나오는데, 이제 국가 등 그랬잖아요. 국가. 또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해서 운송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 또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해서 성실히 추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책임이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철도 운영자하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데, 운송 사업 하려니까 철도 운영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철도 운영자하고 시설 관리자는 철도 법령에 정하는, 안전법에 정하는 어떤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하고 준수를 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임관계를 법으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안전시책을 말하여 성실히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고, 운영자 시설관리자는 필요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책무다는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제 총설의 각 조항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리에서 한번 보자고요. 용어에 뭐 철도란 중요한 용어만 이제 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철도란 여기는 뭐 여기에 화물 운송에 필요한 시설, 차량, 그리고 운영 지원 체계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우리 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전용 철도가 있었는데, 전용 철도란 얘는 이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가 아니에요. 이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 운영하는 철도를 우리가 전용 철도다. 그래서 이건 철도 사업법에 정해져 있어요. 철도 사업법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포스코 건설 같은데 이제 자체 이제 어떤 화물을 우리 철도에서부터 포스코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전용 철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열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안전법에도 열차가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이제 이거 관련된 규칙에도 열차의 정의가 나오는데, 열차의 정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운영자가 편성해서 열차 번호를 부여한 철도 차량을 말한다. 그래서 열차 번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했듯이, 열차 번호는 열차에 대한 고유번호예요. 고유번호. 사람으로 우리 얘기할 것 같으면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열차 오늘날 운행 제어가 뭐 컴퓨터 제어하고 있는데, 이 열차 번호에 스케줄을 입력해서 제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도 차량이나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선로란 궤도와 노반, 인공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거장이란 뭐 여객의 승하차, 화물적화, 또 열차의 조성, 교차 통행, 대피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를 우리 정거장에다 시행령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거장이나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숙지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종사자라는 했는데, 철도 종사는 이제 두 가지로 법에 정한 철도 종사, 또 시행령에 정하는 철도 종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뭐 철도 종사는 우리 안전법에 보면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이 중에 이제 다른 거는 이해하기 쉬운데 요 두 종사자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얘기예요.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그래서 이 작업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서 운영자가 지정해서 작업에 대한 책임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작업 책임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이거는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안전하기 위해서 열차 운행하고 작업 일정을 통제하는, 협의하는 사람이 열차 운행 안전관리자다. 그래서 여기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운영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철도 안전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도 시행령에는 이와 같이 시행령에 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구, 현장에서 복구, 현장 감독 업무, 뭐 순회, 경비, 신호, 선로 전환기, 조작판, 열차 조성 업무 담당자, 또 이제 시설 및 차량 정비, 점검 업무 담당자 이렇게 하고 별도로 시행령에다 정해놨다. 철도 사고의 분류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철도 사고, 철도 준사고, 그 다음에 운행 장애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래서 철도 사고는 철도 교통사고, 철도 안전사고로 구분한다. 철도 안전사고로. 그래서 교통사고는 충돌, 탈선, 화재, 기타 철도 교통사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안전사고는 뭐 화재사고, 시설물 파손사고, 기타 철도 안전사고 이렇게 분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운행장애가 있었는데, 운행장애는 정차역 통과, 관제 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그 다음에 운행지연. 그래서 운행지연은 열차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지연된 걸 운행지연이다. 운행지연이다. 그래서 운행장애는 정차역 통과. 운행지연으로는 고속열차, 전동열차가 계획된 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됐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야, 전동열차 어떻게 고속열차가 똑같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동열차는 그만큼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얘가 지연됐을 때는 연쇄적으로 많은 피해가 우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속열차, 전동열차 똑같이 되어 있어요. 20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일반 열차 30분, 화물열차, 기타 화물열차는 이제 60분 이상 지연된 걸 운행지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우리 문제 기본적인 문제 몇 가지 좀 몇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철도안전법에 정한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요거는 뭔가 하면은,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편성하여 열차 번호를 부여한 철도 차량을 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 운영자가 편성해서 열차 번호까지 부여한 여러한 철도 차량을 우리 열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이라. 철도 차량은 우리 선로를 운행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뭐라 했어요?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를 말한다. 보니까 이게 뭐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 이거 이상 없잖아요. 세 번째, 선로란. 자, 내일, 침목, 인공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간단히 보면 여러분들 이게 정확히 기억해두잖아요.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이런 문제도 난해요. 그래서 선로란, 내일, 침목, 인공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선로란, 내일이나 궤도나 똑같으면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궤도. 또한 침목이 아니라 거기엔 노반, 인공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 화물적화, 열차 조성, 열차 교체 통행, 대피 등에 사용되는 장소, 시행령에 이건 정확히 우리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은 바로 선로란, 궤도, 노반, 인공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3번이다. 그 다음에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정하는 철도 종사자로 맞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별도로 철도 종사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용무원, 그건 안전법에 정했던 안전법에 정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정비 업무 종사자,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아까도 지난 시간에 잘 보라 했잖아요.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관리. 그래서 여객 용무원,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철도 안전법에 철도 종사를 정의를 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우리 시설, 철도 차량 정비 담당자, 정비 업무 종사자를 시행령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우리가 철도 차량 정비 업무 종사자가 시행령에 정하는 철도 종사에 해당이 된다. 다음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정한 운행장애 중 틀린 거. 운행장애. 운행장애는 뭐라 했어요? 운행장애는 관제의 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지연 운행들이잖아요. 운행 지연들. 그래서 운행 지연 기준을 보면은 고속열차, 전동열차 똑같다 그랬어요. 고속열차, 전동열차. 그래서 다 고속열차, 전동열차가 20분, 기타 여객열차 30분, 그 다음에 화물열차, 기타 열차가 60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고속열차가 전동열차보다 오히려 뭐 지연 기준이 더 적게 돼 있는 거 아니냐, 낮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속열차 10분 이상 지연이 아니라 고속열차는 20분 이상 지연. 요게 이제 우리가 운행 장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1장 추궁칙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